안녕하세요, 여러분. 보스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연속 방정식에 대한 개념을 스터디해 볼 건데, 사실 그걸 하기 위해서는 전화 보존 법칙 또는 전화 보존 원리라고 불리는 그러한 부분을 스터디를 해야 돼요. 사실 근데 이건 한 번쯤 들어보셨을 법한 문제인데, 총 전화는 보존된다는 그 약간 에너지 보존 법칙 같이 그런 개념이에요. 3D 상에서 3차원 공간 내에서 폐곡면을 정의할 수 있어서 그 내부, 폐곡면 내부의 부피를 구분 지을 수 있을 때 그 부피의 전하들이 이렇게 분포해 있다고 해봐요. 근데 만약에 전화 보존 원리라는 게 없으면 맨 위에 있는 전화 하나가 이렇게 뿅 사라질 수도 있다는 말이 되잖아요. 근데 그거는 말이 안 된다는 거죠. 물리적으로 그래야 할 이유가 전혀 없기 때문에 이렇게 일단 사라지는 이유는 그런 일이 일어나서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럼 이렇게 생각하면은 사실 이거랑 동치예요. 이 주어진 최적 내에서 전하의 시간 대비 감소율이 그 최적을 둘러싼 폐곡면 통해 밖으로 흘러나가는 순전류랑 같다. 이게 지금 줄로 읽으면 저도 못 알아들을 것 같고요. 그래서 제가 좀 더 상세하게 설명드리자면, 좀 더 쉽게 설명을 드리면, 사실 이게 만약에 시간 대비 감소율이잖아요. 제가 맨 위에 써드린 것처럼 이 주어진 최적 내에서, 그러니까 폐곡면 내부에서 전하의 시간 대비 감소율이라는 거는 전하가 총 전하량이 그 부피 내에 있던 전하량이 시간이 흘러가다 보니까 감소를 했다는 거잖아요. 줄어들었다는 거예요. 근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전하가 뿅 하고 사라지지 않으면 감소할 수 있느냐 이 말이에요. 있죠. 어떤 방법이 있느냐? 이 폐곡면 밖으로 내보내면 돼요. 어떤 작용 때문에 이렇게 밖으로 빠져나갔든지 뭐 확산에 의해서라든지 나갔다면 네 개가 지금 나간 거네요. 지금 사실 아보가드로 수만큼 그려야 되지만 그럴 수가 없으니까 일단 간단하게 이렇게 9개만 그렸습니다. 그림을. 어쨌든 이렇게 표현한다면 이 전하가 밖으로 나갔기 때문에 시간 대비 감소율을 정의할 수 있을 것이며 그래서 그게 그 최적을 둘러싼 폐곡면을 통해서 밖으로 흘러나가는 순전류랑 같을 거예요. 왜냐? 시간 대비 비율이 그 전하에 대한 비율이 전류로 정의되어 있으니까. 그건 이제 우리 여러분들이 아마 아실 거예요. 그래서 이 위에 박스 쳐놓은 부분이 이거랑 같은 말이죠, 사실은. 좀 더 보자면 이런 그림들을 통해서 이해했다시피 우리는 연속 방정식을 이제는 드디어 이해할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떤 거냐면 전류를 사실 아까 보다시피 순전류라고 정의를 했었잖아요. 오른쪽 위에 보시면 순전류가 시간 대비 감소율이다. 그걸 통해서 우리 식을 유도해 볼 건데 다시 왼쪽으로 돌아가셔가지고 전류가 이 전류 밀도의 폐곡면에 대한 면적분으로 정의된다. 뭐 무조건 폐곡면에 대한 면적분이라기보다는 지금 다루고 있는 게 폐곡면이니까 그래요. 근데 지금 중요한 게 뭐냐면 제가 배너를 일일이 띄워드리려면 5개가 넘어가요. 근데 유튜브에서는 5개 넘으면은 안 되게 돼 있더라고요. 배너를. 그래서 그냥 카드를 띄워드리는 게 아니라 제가 고정 댓글에 다 링크를 정리해 놨으니까 참고를 꼭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헷갈리신 부분은 골라서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어쨌든 첫 번째 링크 고정 댓글에 있는 게 전류 밀도에 대한 내용인데 거기서 보시면은 그 전류 밀도의 면적분으로 전류를 표현할 수 있다는 전류 밀도의 개념을 설명을 드렸죠. 그런데 그게 바로 이거랑 같다는 거예요. 왜냐면 전류가 dt분의 dq인데 지금 시간 대비 감소한 전하를 보는 거니까 그런 비율을 보는 거니까 앞에 마이너스를 붙여야만 하겠죠. 그거는 아마 헷갈리시지 않겠지만 혹시나 헷갈리시면 질문 주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렇게 바꿀 수가 있어요. 이거는 제가 고정 댓글의 두 번째 링크겠죠? 발산 정리. 눈에 강조드렸던 그 부분이죠. 이 박스 치고 있는 이 공식 있죠? 이 폐곡면에 대한 임의 벡터장에 대한 면적분, 즉 플럭스는 오른쪽처럼, 맨 오른쪽처럼 어떤 그 벡터장의 발산에 대한, 다이버전스에 대한 삼중 부피적분으로 바꿀 수 있다는 게 개념이었고, 여기서 또 뭘 이제 유도할 수 있느냐? 지금 박스 치고 있는 이 부분 있죠? 이 Q를 이 제 임의의 좀 일반적인 걸로 바꿔서 거기 점전화가 아니라 연속 전화 분포로 바꾼다면, 즉 고정 댓글에 있는 연속 전화, 부피 전화에 대한 그런 링크의 설명에 따르면 이렇게 바꿀 수도 있었어요. 로우가 부피 전화 밀도라면 그래서 삼중적분 dv 해줘가지고 ddt 해주면 그래 똑같은 식이 될 것이다. 좀 더 일반적으로 표현한 식이 될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리고는 편미분 기호를 안에 넣을 수 있죠. 적분 안에 이렇게 이거는 사실 간단히 설명드릴 수 있는 게 삼중 적분을 끝냈다는 거는 어떤 상수 값이 나와야 되죠. 정해진 값이 나와야 되는 적분 값이 나오는 거니까
t에 대해서 미분하더라도 편미분 해줄 필요가 없죠. 상수인데 편미분할 게 없잖아요. 그죠? 근데 관심 있는 변수에 대해서만 미분하는 거니까. 근데 이제 인테그럴 안에 넣으려면은 이렇게 넣을 수도 있어요. 편미분을 대신 넣어줘야 되죠. 왜냐하면 시간에 대한 미분을 걸어주는 건데 적분은 공간자표인 부피에 대해서 해주고 있으니까요. 그 부분을 참고하시면 아마 이해가 되실 거예요. 어쨌든 이 세 번째 식과 마지막 식을 등호로 어차피 연결돼 있으니까 같다고 둘 수가 있으며 떤 폐국면이든 간에 삼중적분 해석이 같대요. 맨날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유도한 대로 전환 시간 대비 감소율, 전화 보존 원리 때문에 이게 표현이 이렇게 될 수밖에 없었죠. 물리적으로 얻은 결과를 수학적으로 표현해 보니까 이게 성립할 수밖에 없더라. 그래서 이 다이버전스 J와 마이너스 DT분 D로가 무조건 같아야 된다는 거예요. 모든 폐국면에 대해서 이 발산에 대한 삼중적분과 오른쪽의 삼중적분이 무조건 같아야 되니까 피적분함수 같을 수밖에 없겠다. 그런 결론에 도달할 수가 있는 거죠. 결론적으로 왼쪽 위에 있는 공식을 얻은 거 이게 바로 연속 방정식이고 전자기에서뿐만 아니라 이거는 양자역학에서 쓰이고요. 확률 해석할 때 그뿐만 아니라 이 확산을 다룰 때 피게 법칙이라 해서 픽스로의 두 번째 공식 유도할 때도 이게 무조건 쓰이게 돼요. 그러니까 이게 엄청나게 중요한 공식이라는 걸 설명드릴 수가 있겠죠. 전자기학에서 쓰이는데 이게 좀 바로 와닿으시지 않으실 수도 있고 또 중요한 내용이 다음에 있기 때문에 그걸 이제 볼게요. 어떤 걸 유도할 거냐? 유도하기 위해서 이걸 이용할 겁니다. 이거는 제가 링크에 비저항과 도전율이라는 이름으로 설명드린 게 있는데 도전율, 즉 전도도가 시그마인데 그거 역수가 비저항이라서 그래요. 어쨌든 이 J, 전류 밀도가 전기장에 대해서 시그마의 비례상수, 즉 전도도의 만큼의 비례하는 전류 밀도가 나올 것이다. 이건 사실 도체에 대한 이거 전도도를 정의할 수 있으면 돼요. 네, 그래서 오메 법칙이라는 거죠, 사실 이게. 그 영상 참고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링크를 참고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사실 이게 국소적인 오메 법칙이죠. 이런 오메 법칙에 따르면 웬만하면 이게 성립하기 때문에 그 웬만하면이라는 건 실험적으로 그렇다는 거니까 혹시 헷갈리시면 질문 주세요. 왜 웬만하면이라고 했는지는 궁금할 수도 있으니까. 학부 과정에서는 이게 성립한다고 문제를 풀 수가 있겠고 그래서 J를 양변을 발산을 취해주면은 그러니까 J의 발산은 시그마 2의 발산이니까 시그마는 앞으로 상수로 빠져나올 수 있겠고 시그마의 다이버전스 2는 그게 바로 사실은 다이버전스 J가 시그마 다이버전스인데 그게 마이너스 DT분 D로인 거 우리가 유도했던 결과죠. 연속 방정식이니까. 그래서 이렇게 식을 쓸 수 있겠고 링크에서 다른 내용에 따르면 맥스웰의 첫 번째 공식이라고 돼 있을 거예요. 그거 보면 다이버전스 E가 입실론분의 로우로 표현되게 됩니다. 그러니까 원래 좀 일반적으로 표현하기 위해서 입실론 제로가 아닌 입실론. 로우도 사실은 자유전화예요. 왜냐면 우리가 지금 이동하는 전화를 다루고 있기 때문에 이동하는 전화 분포를 다루고 있기 때문에 속박 전화는 아니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제가 링크에도 마지막으로 아마 마지막 부분인 것 같은데 그 dfield라고 적어놨을 거예요. d 벡터장의 의미예요. dfield라고 고정 댓글에 링크를 써드렸을 겁니다. 또는 설명란에도 써드렸으니까 참고해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d가 입실론 1이라서 일반적으로 표현하려면 이렇게 해야 된다라는 거죠. 우리가 다 했던 내용을 바탕으로 이렇게 이해할 수가 있겠다. 자, 그러면 결국에는 DT분의 D로, 즉 라운드 로우 라운드 T 이게 바로 마이너스 시그마 입실론 분의 로우라는 거죠. 그죠? 왜 마지막 두 번째 식이 또 세 번째 식이 등으로 연결돼 있으니까 마이너스 4를 연결을 오변을 넘겨버리자. 그래도 등식이 성립하니까. 근데 이건 사실은 짐작하실 수도 있겠지만 이미 익스포넨셜 함수가 해가 되는 걸, 그러니까 로우가 익스포넨셜 함수꼴이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 링크를 하나 더 걸어드리면 이때까지 했던 걸 다시 설명드리기엔 영상이 너무 길어지잖아요. 그래서 변수 분리형 미분 방정식도 설명을 드렸었어요. 그걸 꼭 이용하지 않아도 되겠지만 근데 이용을 한다면 이렇게 풀이할 수 있을 거예요. 변수를 말 그대로 분리하는 겁니다. 로우에 대한 식과 t에 대한 식으로 아예 분리해버리고 그러면은 후변에는 입실론분의 마이너스 시그마라는 상수만 남고요. 그죠. 그 t에 대해서 적분해준다는 의미로 dt로 놔두게 되겠고 로우는 전압 밀도였는데 그걸 좌변으로 분모로 넘겨버리는 거예요. 로분의 1 d로. 양변 적분해 봅시다. 그럼 로분의 1은 ln 로우가 되고 우변은 상수에 대해서 적분한 t에 대한 적분이니까 t만 붙고
적분상수가 꼭 붙어야 되죠. 근데 적분상수는 뭐 아무렇게 쓰면 되죠. 물론 이 예를 들면 b가 상수일 때 b제곱으로 둔다거나 이러면 좀 문제가 돼요. 편미분 방정식을 공부하셨던 분은 다 아실 수도 있겠지만 이 b제곱으로 둔다든지 이러면 실수에서는 무조건 양수가 나오기 때문에 양수가 아닐 수도 있잖아요. 사실 상수가 음수일 수도 있고 적분상수는 양수가 아닐 수도 있죠. 그래서 이렇게 함부로 제곱항으로 두지 않는 이상에는 웬만하면 ln 함수도 표현할 수도 있죠. ln은 음의 값일 수도 있고 0일 수도 있고 양수일 수도 있는 그런 상수 값이니까. 그래서 이렇게 설정한다면 굳이 왜 이렇게 설정했느냐? 좀 별기 편하게 하기 위해서. 예, 일단 이 식에서 양변의 익스포넨셜의 지수를 올려버립시다. 그러니까 2의 지수함수의 지수승으로 올려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렇게 고교과정 때문에 그 수학 때문에 이렇게 표현이 될 거고요. 지수끼리는 덧셈이 또 곱셈으로 분리되는 거 여러분 기억나시죠? 고교과정 내용이니까 참고해 보시면 아마 잘 기억이 나실 거예요. 헷갈리시면 질문 주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나중에 이걸 합쳐 보니까 곱셈으로 바뀌어서 이렇게 로제로만 나오겠다. 왜냐면 2의 ln 로제로는 2와 ln이 상쇄돼서 로제로만 나오죠. 결국은 우리가 뭘 알게 된 거냐면 이 오메 법칙이라는 제인의 시그마 2라는 그런 국소적인 오메 법칙이랑 연속 방정식 오늘 우리가 스터디했던 거랑 결합을 해보니까 이렇게 전하가 입실론의 시그마라는 분수의 값에 마이너스를 붙인 게 t의 개수고 시간의 개수고 거기 익스포넨셜 함수로 돼 있고 이의 지수 함수로 돼 있고 로제로라는 그런 전하량 왜 초기 전하량이라면 t는 0이라는 초기 시간을 대입한다면 0초일 때는 로가 로제로잖아요. 초기 전하량 값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TR이라는 걸 새롭게 도입할 수가 있어요. 정의 내릴 수가 있는데 릴렉세이션 타임이라고 보통 부르는 그 재배치 시간 또는 이완 시간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아마 제목에서 보셨겠지만 그런 이완 시간은 어떤 의미를 갖느냐? 이 전하가 다 빠지거나 어떤 상황이 될 때까지 어, 좀 과도 현상을 거치는 그런 걸로 보시면 돼요. 예를 들어서 이 전하가 t가 무한대로 커지거나 하면 또는 시그마가 무한대로 크다. 그러면은 이 재배치 시간, 이완 시간이랑 이 TR은 0에 가까워지겠죠. 도전율이 작다면. 사실 그래서 이미 알 수 있는 게 도체는 내부의 전하가 없도록 배치가 되겠죠. 사실은. 거의 면적적으로 빠져나갈 수 있게끔 그런 과도를 거칠 거예요. TR이 이완 시간인데 그게 시그마의 반비례하니까 시그마가 크면 클수록 어떻게 돼요? 결론적으로 시간이 짧아져서 배치하는 시간이 짧아지기 때문에 이, 이 TR을 대입해 보시면은 2의 마이너스 1승으로 감소하죠. 원래 로제로보다. 그러한 2분의 1만큼으로 감소하는 시간이 덜 걸린다는 자체가 전화 감소하는 그런 시간이 훨씬 덜 걸린다는 의미가 되므로 도체는 내부의 전화가 거의 내부에는 없도록 거의 그렇게 배치가 될 거라는 걸 우리가 짐작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연속 방정식과 재배치 시간, 그 이완 시간이라는 릴렉세이션 타임이라는 걸 봤는데 네, 다음 영상에서는 그 도체 특집으로 그냥 경계 조건이라든지 그런 걸 다 도체에 대한 건 거의 대부분을 하는 학부 과정 내용을 하는 그런 걸 한번 진행을 해볼게요. 네, 항상 감사드리고 이번 영상 마무리할게요. 항상 감사합니다.